안녕하세요. 무사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종부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종부세 절세를 위해서 이 정도는 알아두자 하고 제가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달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7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세수는 무려 4조 2,600억. 여기서 주택분 종부세는 1조 8천억으로 66만 7천 명입니다. 이 중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무려 37만 6천 명이나 되고요. 세수는 1조 8천억 주택분 종부세 중에서 무려 1조 4,900억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분들이 내신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종부세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공시가격 인상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공시가격이 내년에는 더 많이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싹불TV 구독자 여러분, 종부세 절세를 위해서 오늘 나가는 이 영상은 반드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부세 인상 원인으로는 공정시장 가치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비율이 예전에 80%에서 작년 2019년에는 85%, 그리고 올해 2020년은 무려 9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후년부터 95%, 100% 이렇게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내년부터는 고지폭이 상당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자분들 주택가격 상승으로 내년에는 주택이 하나인데도 종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이신 분들은 공동소유를 하실 건지 1주택으로 그냥 가실 건지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이 판단을 하실 때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이 두 가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올해까지는 종부세 무려 70% 세액공제 가능하고요. 내년부터는 무려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 이 정도는 알아두자. 먼저 종부세 가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지방세에서 가세 기준일은 국세 과세 기간하고 상당히 틀립니다. 국세는 종합소득세면은 1월 달에 발생한 소득도 소득이요, 12월 달에 발생한 소득도 소득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시점 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부세는 6월 1일 날 등기부에 딱 올라가 있는 사람 그분한테 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30일 날 매도를 딱 하시면은 5개월 동안 보유하고 계셨더라도 재산세나 종부세는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비과세와 분납입니다. 주택분은 비과세가 1인당 6억까지입니다. 물론 단독 명의로 한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9억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토지는 일반 맹지나 비사업용 토지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5억까지만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사업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은 무려 공시가격으로 80억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과세를 잘 활용하시면 종부세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 종부세 분납인데요. 종부세 분납은 기본적으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 기간인데 12월 15일 납부 기한이 지나고 나서 6개월까지 늦게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2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이면은 종부세는 250만원까지는 딱 납부를 하시고 250 초과하는 분은 6개월 뒤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가 4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250만원을 딱 12월 15일까지 납부하시고 6개월 뒤에 나머지 잔여 150만원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수 계산 특이사항입니다. 1주택이냐 2주택이냐에 따라서 비과세가 틀려지고 세율표가 틀려집니다. 조정지역 2주택 이상부터는 세율표 1, 2가 있는데요. 세율표 2번이 적용됩니다. 세율표 2번은 세율이 정확하게 2배입니다. 주택수 계산 특이사항 1번, 2번입니다. 만약에 주택이 한 채씩 있으신 분들이 혼인을 하시게 되면은 혼인 후 5년까지는 각각 세대로 봅니다. 각각 한 주택이죠. 그리고 동거봉양도 10년까지는 별도 세대, 각각 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공동소유 소수지분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싼 게 최고의 싼 거채, 상속지분이 제일 큰 사람의 주택으로 보고 아니면은 거주하는 사람의 주택, 아니면은 최연장자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종부세에서는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주택이 하나 있고 4분의 1 소수 지분이 있으면은 2주택이 돼서 세율표 2번이 적용되는 거죠. 정말 주의해야 될 내용인데요. 합산 배제한 임대주택은 무조건 종부세 합산 배제일까요? 아닙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에 신고한 임대주택은 나머지 하나의 거주주택에서 실제로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시고 실제로 거주를 하셔야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국세청에서 인정해 주는 거죠. 종부세 합산 배제하는 임대주택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임대주택입니다. 건설 임대주택은 전용 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임대하는 주택수는 전국적으로 2채 이상, 그리고 임대 개시할 때 공시가격은 6억 이하, 그리고 임대료 증액 제한 민특법 5%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 민간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시고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시고 이 두 가지를 모두 하셔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 청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1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비록 2년 계약을 하셨더라도 1년이 지나면은 임대인 분께서는 5% 범위 내에 협의해서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 때 또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분이 동의만 해주시면은 5%, 2년 동안 10%까지 증액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요건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채 이상이면 됩니다. 한 채 이상. 임대 개시 당시 공시가격 6억 이하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비수도권은 3억 이하. 매입 임대주택은 건설과 달리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은 동의 5년 이상, 임대료 증액 제한 5% 동일하게 있겠습니다. 민간 매입 임대주택 역시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동시에 이행하셨어야 되겠습니다. 임대료 증액 청구 1년 이내 할 수 없는 것은 동일합니다.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을 말하는데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되고 전국적으로 2채 이상이면 되고 공시가격은 3억 이하이면 됩니다. 임대기간은 최소 5년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주택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외 읍면지역이죠. 전용 100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미임대된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 있겠습니다. 미임대의 의미는 사용 승인이나 사용 검사 필증을 받고 나서 과세 기준일까지 한 번도 임대된 사실이 없고 임대되지 않은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있고요. 공시가격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날 현재 과세 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 이하여야 됩니다.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은 전용 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비수도권의 5채 이상 임대, 그 다음에 공시가격 합산배제 신고하는 연도 과세 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 이하, 임대기간은 최소 5년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합산배제되는 기타의 주택입니다. 1번 사원용 주택입니다. 종업원의 주거를 위해서 무상이나 저가로, 여기서 저가는 공시가격의 10% 이하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가정장기 어린이집. 인가를 받고 세무서장으로부터 보유번호증을 부여받아 과세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시공자가 대물 변제로 받은 미분양 주택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면 합산 배제 되겠습니다. 연구원용 사택 있습니다. 2008년 12월 30일 현재 정부 출연 연구기관 보유 연구원용 사택 합산 배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소유한 노인복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 소유분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크게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종합부동산세 지난달 11월 26일 보도자료와
종부세 핵심 정리, 그리고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